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 어떤 날들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또 어떤 날은 하늘만 봐도 가슴이 벅차네. 자, 스텔라 장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 3% 상담소 이제 2부에 막을 올려드릴 텐데 원래 예정은 스텔라 장은 1부에 그 두 곡 하시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네, 저희가 또 잡았고 또 한곡 더 하자. 한곡 더 앵콜곡을 준비해. 집에 가지 마. 네. 집에 가자라고 불렀는데 집에 못 가. 동고 베이비.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사연은 우리 박세익 전무께 부탁을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입니다. 장사도 너무 안 되고 그랬죠. 이번에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누구는 부동산으로, 누구는 주식으로, 누구는 코인으로 돈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 나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 1년 반부터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뭐 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남편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처음 시작할 때는 오르더라도 다들 장기 투자해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플러스가 되더라도 그냥 두고 기분 좋게 보고만 있었는데 점점 더 마이너스 되어 가는데 물타기를 하면 된다길래 장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남편 몰래 계속 물타기를 했는데 결과는 마이너스네요.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했고 처음에 수익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다 싶었는데 수익이 나면 빼야 되는 건데 그냥 두면 더 많은 수익이 나는 같다고 생각을 했던 제가 너무나도 답답했네요. 대출도 3억이나 있어서 매달 내는 이자라고 좀 꼭 주식으로 대출한 게 아니고 원래 대출이 있으셨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매달 내는 이자라도 좀 벌어보겠다고 시작했는데 이자는커녕 마이너스 6천만 원이라서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공부를 하는데도 나는 왜 이러지 하는 생각에 하루는 울었다가 하루는 다시 열심히 공부하자 했다가 남들이 돈도 잘 번다고 하던데 계속 물타기를 해야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좌에 그냥 종목만 제가 언급을 좀 하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GS건설, 삼성전기 우선주, 현대모비스, 포스코 ICT 뭐 등등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계좌에 뭐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전기 우선주 뭐 등등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가지고 근데 계시네요. 이제 남편분 몰래 집을 구하려고 모아둔 돈을 어느새 주식에 다 넣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6천만 원이 됐다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죠? 이거 참 그런데요. 제가 그 부분을 빠뜨리고 안 읽었네요. 나름 열심히 공부해 주식을 해서 남편 몰래 집을 구하려고 모아둔 그러니까 남편 돈을 몰래라는 게 그 주식을 했다라는 게 남편 몰래고 이 집을 구입하려고 모아둔 돈은 남편이 알고 계시는 거겠죠. 당연히. 야, 이게 참 스트레스가 그죠? 그래서 울다가 또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매일매일 버티신다는데 일단 뭐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한 거는 우리 박 전무께서 좀 조언을 주세요. 뭐 아까 일부에서 나온 사연하고 뭐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는 않은데 항상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내 계좌를 망치게 되는 심리 상태는 조급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달인데 내년 2월 달에 써야 되는 돈인데 전무님 지금 들어가서 주식하는 거 어떨까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단기적으로 2월 달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는데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또 집값이 또 계속 올라간 것 때문에 마음이 아마 더 급해지셨을 거예요. 그죠? 뭐 집값이 또 얼마 더 올랐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자꾸 비교를 해서 그렇거든요. 예, 남이 갖고 있는 집값이 어떻게 됐고 누구는 코인으로 벌었다 그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꾸 비교가 되고 나만 바보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 받고 그런 건데 사실 실제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한 80조 이상 거의 지수 3,000포인트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다 똑같아요. 사실 예, 어떻게 보면 예,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하신 분들은 수익 못 내고 약간씩 마이너스 나 있는 거는 다 똑같고요. 단지 그걸 씨를 뿌려 놓으셨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아까도 우량주를 이렇게 계속 물타기 하신 거거든요. 우량주는 이렇게 싸게 사는 겁니다. 예, 빠질 때마다 이렇게 싸게 사는 건데 이 우량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일단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는 반도체 사이클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반도체 사이클을 최근에 우리 송명선 연구원까지 같이 와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제가 굉장히 반도체 사이클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구나. 그렇다고 그래요. 네, 과거에는 80년대, 90년대는 PC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386이 486이 되고 또는 윈도우 버전이 버전업 될 때마다 그죠? 윈도우 98, 윈도우 뭐 2000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 사양이 반도체에 더 업그레이드된 사양을 요구하다 보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한 3, 4년 만에 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모바일 생기고 데이터 센터 하면서 서버 생기고 이제는 또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도 또 엄청나게 또 반도체가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사이클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고요. 그동안 한 12년 동안에 보면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난 해가 올해 포함해서 딱 4번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탑 글로벌하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좀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보면 떨어질 때 보면 가슴 아프게 떨어져요. 예, 그동안에 올라온 것만 생각하고 밑으로 마이너스 30% 40% 날 줄 모르고. 네. 근데 원래 사이클 산업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내가 투자한 종목이 우리가 그 뭐 씨를 뿌렸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벼 같은 경우에는 봄에 모내기 해가지고 가을에 추수하는 거고요. 뭐 사과나무나 뭐 다 다르듯이 반드시 지금 저는 제일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게 잡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뭐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다 예측 가능한 기업들이고요. 보니까 참 포트폴리오가 좋거든요. 그냥 올해 씨를 뿌려 놓으셨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되냐면요. 좀 전에 우리 스텔라장이 집에 가자 노래 불러줬잖아요. 1부 마지막에서 집에 가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왜 힐링이 됩니까? 우리가 집에 가기 전에 뭐 했죠? 열심히 일했죠. 돈 번다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과자 사들고 그죠? 그리고 맥주 사서 내가 10번이나 본 영화를 또 본다? 얼마나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를 또 보면서 보다가 잠자고 싶으면 그냥 쓰러져 잠자고 수 있는 게 이제 집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식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음악, 쉼표도 음악이다. 저번에 우리 송솔나무님 오셨을 때 그렇죠. 네, 쉼표도 음악인 것처럼 쉬는 것도 투자거든요. 이럴 때는 내 계좌를 보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종목을 보니까요. 기다리시면 돼요. 어떻게? 쉬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네. 윤 교수님. 네. 울다가 또 공부하고 막 그런데요. 오늘 우는 분들이 많이 있다. 네. 그죠? 네.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고정 게스트니까 이런 일들이 전에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런 3프로 TV가 있어서 저는 또 제가 저는 여기 참여하고 있지만 또 여기에 이제 하나의 시청자이기도 하니까 너무 다행이다. 왜냐하면
얘기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네. 사실은 아니면 이 우라병으로 정말 쓰러지는데 이 힐링이라는 게 솔루션도 힐링이 되지만 그 다른 제가 이제 라디오 저는 뭐 주식 말고 이제 인생 상담 이런 거는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많이 했었는데 점차 솔루션보다도 내 이야기가 방송에서 나오는 거 내지는 나만 이런 거가 아니구나. 이거 엄청 힐링된다고들 다 그러셔서 제가 좀 나중에는 대충 그 라디오 상담 사연을 한 게 별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안 중요하구나. 더 많이 사연을 소개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것도 일리가 힐링 있네요. 차원에서. 네, 그렇죠. 솔루션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하려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힐링하려고 그러니까 이 하는 투자 거니까. 방송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실제로. 근데 이제 정말 힐링만을 생각하면 그게 그러니까 라디오에서는 여서 사실은 뭐 저는 앞에 그 우리 딸기 형님도 그렇지만 이런 걸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힐링 차원에서 보면 반은 지금 움직여 주신 거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힐링이 안 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글을 쓰면 이게 마음에 두는 거랑요. 내가 쓰면서 내 고민을 보는 게 이게 관객으로 날 보기 때문에 이게 엄청 힐링이 있고 남이 읽어주면 또 그거를 객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화하면 감정을 하는 중추에서 이 생각을 하는 중추로 그 스트레스를 주관하는 게 뭐 옮긴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합리적으로 가기 신다는 거예요. 힘들어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측면도 있어서 뭐 잘 보내셨다. 그리고 다 소개는 안 되겠지만 사연들 속상하면 많이 보내시면 우리 그러면 4부로 갈까요 이제? 네, 그러시죠. 네? 4부 토요일 일요일 연달아서 2부씩.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남편 몰래 좀 집 사야 될 어떡하나, 돈으로 이거. 해서 6천 마이너스잖아요. 네.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상을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제 얘기를 하시려면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저쪽에서 폭탄이 날라와서 이 진지가 지금 깨진 거예요. 그러면은 진지를 재구축해야지 일단. 그죠? 그 깨진 진지에서 더 굴을 파고 들어가봐야 계속 표적이 날라오면 계속 또 깨지거든. 네. 그러니까 진지를 재구축한다는 거는 이 돈의 성격을 건강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얘기를 안 한 그 돈이란 말이에요. 네. 주식이 좀 묘한 게 있어요. 그런 투자는 굉장히 고생을 시킨다고. 이게 묘해요. 그래서 우리 박 전무께서 뭐 여유 자금으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돈의 건강성인데 그러네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남편과 이게 공유된 손실이라면 그냥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맞춰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은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역들이 많이 들어야 될 강의인 것도 그것도 맞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 취준생 친구들한테도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될 거라고. 투자 관점, 본인만의 관점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혼자 소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다는 거는 좋지 않은 결정과 실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남편분에게 어떻게 이걸 공유할 건가. 또 아마 그 부부간의 내밀한 속사정이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이 주식에 투자된 돈의 성격을 건강한 돈으로 지금 이미 손해가 나서 이게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주식으로 바꿔져 있을 뿐이지 그 돈이 어디 날아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관계가 계속 비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뭐 또 힘들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돈으로 바꿔주시면서 이 참호의
어떤 그 파괴를 더 강하게 다시 재건축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섣불리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또 부부간의 관계라서 네. 어쩔지 몰라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어쨌든 좀 힘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 하시니까 제가 이 자문사 처음에 입사했을 당시에 네. 저희 친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 만나셔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그때 당시에 95년에 5천만 원을 깨먹으셨대요. 그 친구 저희 친구 어머니가 어머님이 95년에요. 네. 그때 5천만 원이니까 지금 딱 한 2억 5천에서 한 3억 그러겠죠. 깨먹은 거죠. 네. 그걸 이제 남편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예. 저희 친구 아버지한테. 아, 당신 뭐 내가 주식하다가 이렇게 해서 5천 깨졌는데 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딱 하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더니 뭐 잘하려고 하다가 그 뭐 깨진 거 웃잘 끼고 뭐 됐다 막. 그때부터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냐면 엄청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아저씨가 그 어디 큰 건설사 이제 전문가 부사장까지 하셨거든요. 네. 아마 썬크 코스트라는 우리 회계 용어가 있잖아요. 네. 이미 발생한 비용은 더 이상 이미 깨진 거예요. 썬크. 이미 발생한 코스트는 더 이상의 의사결정에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비즈니스를 계속 할까 말까 뭐 이런 거 판단할 때 그게 아마 이미 깨진 거잖아요. 거기서 뭐 화내고 뭐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아저씨가 듣더니 뭐 잘하려고 하다가 뭐 어쩔 끼고 뭐 딱 그 얘기를 하셨다길래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참 현명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남편이 깨먹었다고 고백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대부분 그게 많은데 예. 요즘엔 반대 경우가 더 많아진 경우도. 것 같기도 해. 네. 왜 뭐 여기 이유 목적이 있잖아요. 대출 아마 이게 뭐 부동산 관련된 대출일 수도 있고 그 장사하시는 데 들어간 대출일 수도 있는데 이 매달 내는 이자라도 좀 벌어보려고. 네, 그리고 제가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잡주 안 사셨다고. 네, 그러면 잘하려고 하시다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약간 쉬어가는 국면이라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고백을 하시면 너무 뭐라 하시지 마시고, 네, 뭐 잘하려고 하다가 그런 거 짧기고 그렇게 그냥 미리 답변해 남편분께 익스큐즈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스텔라장의 앵콜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 번째 힐링송을 청해드립니다. 원래 이게 계획이 없던 겁니다, 여러분. 네. 이게 또 3프로 상담소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노래 제목이 어떤 날들이라는 곡인데요. 어떤 날들. 네. 이게 그 오늘의 사연들이랑 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게 첫 가사가 어떤 날들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예요. 그래서 오늘 좀 우는 사연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그냥 하늘만 봐도 가슴이 벅차다 막 네, 이런 맞아요. 가사여서 네. 이제 뭐 시장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네, 그런 네. 끼워 주식 맞춰서 전문가 다 됐네. 주식 전문가 다 됐어. 전문의 회사에 저기 펀맨션. 어드비저리 어드바이저리 아니 부업으로 와요 우리 회사에. 네? 뭐 우리 회사가 전업이 될 수도 있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또래들 많아요. 네. 네, 아유 스카우트 제안인가요? 자, 싱어송라이터죠. 스텔라 장이 불러드립니다. 마지막 힐링송입니다. 어떤 날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어떤 날은 바람만 불어도 쓸쓸함만이 우연히 들은 노랫가락에 눈물이 아침에는 짜증에 후회가 가득 저녁 시간 동네 친구와 그 만남 속 좋은 오늘 하루 어떤 날들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또 어떤 날은 하늘만 봐도 가슴이 벅차네 오랜만에 반가운 노래의 웃음이 늦은 시간 성수동의 와인 파티 술에 취한 친구와 즐거운 귀가 속 좋은 오늘 하루 어떤 날들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또 어떤 날은 하늘만 봐도 가슴이 벅차네 속 좋은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이 악기가 뭐뭐 엄청난 들어간 거죠? 지금 그 아코디언도 아코디언 들어갔고요. 있죠? 아. 클라리넷 그리고 이제 스트링 쿼텟, 네, 피아노. 왜 그 생각이 나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어제가 저희 어머니 기일이었어요. 그래서 그저께 이제 성묘를 다녀왔는데 2008년도니까 벌써 13년, 그죠? 13년이 된 거죠. 예. 그 상을 다 치르고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홍대를 이렇게 뭐 갈 일이 있어서 홍대 그때만 해도 이렇게 CD를 이렇게 파는 그 뭐라 그래요 이 음반 가게라고 음반 그래요. 예. 레코드방. 레코드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CD도 팔고 하는 CD. 예. 근데 그 음반샵. 스피커로 그 되게 유쾌한 그 멜로디에 아코디언 그 연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그걸 샀는데 그게 프렌치 그 샹숑이라고 하나요? 네. 그 노래 장르인데 한동안 그걸 차에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그때 그 기억이 나서 내가 아코디언 얘기를 프랑스가 생각이 나요. 근데 되게 그 언어만 한국말이고 그렇죠. 샹송 같다는 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이 곡에 대해서. 파리에 계셨으니까. 그쵸. 예, 네. 오래 살았죠. 그 앞에도 약간 그 앞에 약간 인트로야. 그, 예. 프랑스 음식점에서 뭐 하는 거. 네, 그건 어디서 맞아요. 직접 녹음하신 거 아니죠? 그건 어디서? 예, 소스 받아서. 자, 스텔라장이 불러드린 어떤 날들 여러분들도 짙은 가을의 향취를 느끼셨으리라 기대합니다. 자, 마지막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면서 오늘의 순서를 마감을 하죠. 안녕하세요. 아내와 1살 배기 딸과 송파구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투자와 약간 별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 고민 끝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주식 투자는 대학생 때부터 해서 10여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만큼의 수익은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대학생 때라 돈이 없었고 막상 취업 후 직장 생활은 손님을 응대하는 업무라 개장 시간에 거래를 잘 할 수 없다 보니까 투자를 그리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치 투자 표방하는 자산운용사 대표님도 대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여 성공한 아마 최준철 대표 얘기하는 것 같죠.
공부는 평소 여가 시간에 하고 매매는 점심시간대만 거래를 해도 되는 거였다고 생각하니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달았는데도 열심히 주식 투자에 매진을 하진 못한 것 같아 열정이 부족한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같이 대학생 때부터 투자를 시작한 친구들은 레버리지를 써가며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익률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꽤나 수익을 냈을 걸 생각하면 축하해 주면서도 쓰라리기도 합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아서 내 집 마련하고 결혼 잘해서 토끼 같은 딸도 있으니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모자람은 없는데 말이죠. 저는 애초에 대출을 하지 않고 투자해서 기본 원금도 적었는데 그 돈을 내 집 마련하는데 거의 다 쓰다 보니 지금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별 주식은 리서치하기 귀찮다고 지수 추종의 취지로 비중을 둔 삼성전자는 아시는 바와 같은 상황이고, 일부는 주식 잘하는 지인의 추천으로 매수하여 잠깐 수익 났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소위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지인이 매수를 추천해줘도 매도까지는 챙겨주지는 않으니 때를 놓친 것도 제 게으름의 탓이죠. 이렇게 느끼는 게 포모 같기도 하고 번아웃 같기도 한데, 투자 이외의 생활 전반으로도 비춰보면 무기력함에 제일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힘들고 지쳐서 열심히 하기엔 문자 그대로 무기력해서 딱히 어떤 것에 흥미나 열심인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분석과 주식 투자에도 열심이지 못한 것 같고요. 예전엔 개별 주식에 집중할 것도 ETF 투자로 간편화하고, 해외 주식도 전 세계 주식시장을 따라가는 ETF인 뱅가드 토탈 월드 스탁 인덱스, 티커가 VT죠. 이것을 매수해 놓았습니다. 가끔 10년 전을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더 수익을 냈으면 복리의 마법으로 지금은 꽤나 많은 자산을 가지게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 무력감이나 열정의 부재가 최근의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보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투자도 잘해서 꾸준히 알파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신과 함께 초창기 팟빵 때부터 들었고, 최근엔 오픈 스튜디오도 구경 가본 3프로 TV의 진정한 팬으로 매일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김프로님, 윤 교수님, 그 외 패널님과 초청 뮤지션님, 인생 후배, 투자 후배에게 좋은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거 계절을 좀 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오늘의 사연은 대부분 조금 우울, 조금 무기력 그런 건데, 그죠? 네. 박 전무께서 뭐 좀 이 투자의 관점에서 좀 간략하게 조언을 먼저 좀 주실까요? 투자하다 보면 돈 버는 게 저는 제가 점심 먹으러 가는 식당이나 저녁 때도 식당 가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퇴근길에 보면 길에 대리기사 분들, 아유, 그렇죠. 또 특히나 겨울에는 추워서 보통 은행 ATM기 거기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고 얼마 벌겠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원래 돈 벌기가 힘든 건데 주식으로 쉽게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쉽게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한 1년 반 정도 뭐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1년 반 야구 연습해가지고 프로야구 선수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1년 반 골프 레슨 받았다고 투어 뛸 수 있습니까? 레슨 프로도 못하죠.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뼈아픈 실패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 정말 주식이 보면 참 쉬워지는 거거든요. 뭐 축구 잘하는 고수나 보면 참 쉽게 하듯이 보이듯이. 그래서 그 대신 뭘 해야 된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우리 3프로 TV에서 나오는 패널 분들은 굉장히 정말 고퀄리티 패널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말씀 계속 1년 반 팟빵 때부터 들으셨으니까 이제 3년 좀 넘으신 거잖아요. 네,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듯이 쌓여야 돼요. 어느 정도 딱 쌓이면서 임계점을 탁 터치를 하면 그때 뭔가 이제 깨달음이 오면서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ETF 저는 ETF보다는 항상 이제 조금 종목으로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ETF로 처음에는 분산 투자 효과를 가지면서 해보시다가 조금 더 이제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있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력이 막 쌓이는 건데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런 무기력감에서 포기하고 싶은데 힘드니까 당연한 겁니다. 가수든 그죠? 뭐 운동선수든 저희 주식하는 사람 있잖아요. 슬럼프가 있죠. 제 나이 때 남아있는 사람이 200명의 펀드 매니저 중에 20명도 안 남아있어요. 한 10명 남아있어요. 제 또래. 그 정도로 힘들어요. 힘든 걸 도전하신 거잖아요. 도전하신 건데 저는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말씀드렸느냐. 우리나라가 진짜 금융강국이 되려면 저는 누가 댓글에 뭐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박세익 전무의 슈퍼개미 10만 양병설 누가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내 목표가 저게 돼야 되겠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짜 슈퍼개미들 10만 명 가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거기에 최고의 역할을 한 게 우리 사실 3%고요. 그게 저는 조금만 그래도 힘이라고도 되고자 거기에 이제 정신적인 멘토 역할로 우리 윤 교수님까지 지금 가세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펀더멘탈도 우리가 분석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내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 멘탈 관리에 제가 마지막 이제 딱 한마디 우리 스텔라 장이 지난번 방송에 와서 불러준 노래 제목 라따뚜이의 르페스타 에슈 몽슈마 네. 발음 괜찮으세요? 네. 네. 정확하시네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앞길에 축제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노래 한번 다시 듣고 싶다. 그렇죠. 마지막 곡으로. 무반주로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그래 무반주로 한 소절. 자 박수. 지금 하나요? Les rêves des amoureux sont comme le bon vin. Ils donnent de la joie ou bien du chagrin. Affaibli par la faim, je suis malheureux. Volant en chemin de ce que je peux. Car rien n'est gratuit dans la vie. 근데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 Le festin est sur mon chemin. 무반주가 더 좋다. 노래를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브라보. 제가 옛날부터 좀 마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기한 게 1. 마음은 내 안에 있지만 내 거가 아니다. 독립된 시스템이다. 2. 작동되는 원칙이 매우 금융기관처럼 일을 한다. 라는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잘 챙겨줘야 된다. 챙겨주지 않으면 마음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마음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마음이 서비스에서 대출해 주는 것들이 마음은 돈이 아니라 이런 거죠. 긍정성, 공감 소통 능력, 뭐 이런 것들, 뭐 크리에이티브, 이런 우리가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거를 마음이라는 일종의 금융기관에서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나 더 열심히 있게 해줘. 근데 어느 정도 이뤘을 때도 그거를 마음한테 고맙다는 표시를 마음이 원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요. 여기가 이제 채권 회수 들어가기 전에 경고장을 날리는 게 무기력감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히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이룬 객관적인 이미 성취한 것들보다 못하게 내 주관적으로 느끼게 해요. 객관과 주관을 벌려요. 남들이 볼 때는 사실 30대에 집 있으시고 딸 있으시고 뭐 그렇죠. 주식도 어느 정도 하시고 네. 완전히 객관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뭐 포모 얘기도 하시고 이게 마음을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은 마음이 제가 아주 못되게 얘기하면 야, 너 내가 이렇게 너 성공하도록 도와줬는데 은혜를 몰라? 너 대출 안 갚을 거야? 그런 거죠. 그러네요. 그럼 마음은 뭘 좋아하냐면요. 조금 좋아하는 게 달라요. 꼭 뭐 돈을 많이 써라 이건 아니지만 마음이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좀 뭐 마음에 그래서 많이 대봐야 됩니다. 이렇게 스텔라 장의 CD도 한번 대봐야 되고요. 내가 이런 음악을 좋아했나? 이게 뭐 20년. 내 마음이 좋아하는 거를 동시에 이렇게 밸런스를 안 맞춰주고
마음한테 계속 나 열심히 살려고만 해달라 그러면 얘가 파이프라인을 잠가버립니다. 그게 무기력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미 사실은 충분히 지금 객관적으로는 훌륭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런 좀 내 마음을 어떻게 좀 잘 보듬어주고 마음한테 고맙다고 해줄 수 있을까? 일단 가을이라면 최소한 꼭 멀리 안 가도 되니까 내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번 가을을 내가 좀 즐겼는지 좀 낙엽 떨어지는 걸 즐기는 시간을 가졌는지. 우리 마음이 좀 황당한 게요. 돈을 벌려면 마음이 도와줘야 되는데요. 우리 마음은 또 돈이 뭐 꼭 많이 들어가야 만족감을 안 느끼게 좀 조물주가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개발을 안 하면.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느끼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10년 전 연구와 달리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대요. 경제적 자유 때문에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갖고 이제 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잘 노는 분들이 승리자가 되더라고요. 잘 논다는 게 내 마음에 대한 그러니까요. 내 마음이 좋아하는 사람 뭐 그 어떤 거 형님이 뭐 강의하러 내려갔지만 부산 가서 강의 내려갔다가 오늘 힘들기만 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 횟집 얘기하는 게 즐기시는 너무 거고. 좋았어요. 자, 이렇게 네 번째 사연의 주인공도 만나봤는데 대부분 비슷한 사연이죠. 그러네요. 뭐 가을 사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네. 11월 둘째 주, 셋째 주 이 여간에 가장 잘 나올 법한 그런 사연들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 계신 분들 저희가 따뜻하게 사연 읽어드리고 또 위로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 밑에 지금 이메일 나가죠? counse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는 저희 3프로TV가 만드는 좋은 투자 서적도 신간으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스텔라 장의 노래처럼 집에 가자. 너무 좋았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가을에 어울릴 만한 주옥 같은 세 곡의 노래와 함께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또 성공적인 투자 하시다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에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